자,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방송은 고민 이슈! 여기 이슈! 네, 그 시간입니다. 이거 합 괜찮았다. 네네. 오늘도 순한 맛 고민은 실패입니다. 네, 대신 매운맛 고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연을 짧게 좀 보내주시는 분은 이제 저희 방송 특징상 아시는 것 같아요. 짧게 보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고, 네, 매운맛 고민이 밀려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간간히 이 방송이 끝날 듯 끝나지 않게끔 정도만 오고 있습니다. 사연이 제가 지난주에 한 몇 개 있다고 했죠? 저번 방송 때 한 3개? 4개 있다 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2개가 또 들어왔어요. 그 정말 이게 막 밀려들면은 이 방송을 지금 원 없이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다다음 방송쯤에는 이걸 종영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꼭 사연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해방 작전인데. 아니, 누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디 여러 개 봤습니다. 아니 듣고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계속 보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듣고 보내주시는 건지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행입니다. 저희가 항상 사연이 온다고 할 때마다 뭔가 침울해 보이는 거는 오해예요, 오해. 저희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네, 지난 방송 후기가 도착했는데요. 지난 방송 원래 추가 질문 좀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메일로 좀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근데 뭐 사정이 있으셨다고 나중에 방송 나간 거 들으시고 후기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간략하게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었고 제 사연을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장을 못 드려서 사연 상담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 사연이 방송되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후기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궁금했던 점을 풀어주셨습니다. 뭐 이민 1.5세대가 뭐냐라는 거는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와서 이민 1.5세대라고 하셨고 저희가 회사 삼성 다니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삼성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팟캐스트 어떻게 알게 되셨죠? 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때 대답은 심리상담 방송을 여러 개 찾던 중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패널들의 관점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듣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인입되는 경우가 아직 있군요. 저희가 순위가 한 280위 정도에 있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격 후기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거부하는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겪은 문제가 제가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거기에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자식을 한국에서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대한항공 조연한 사건 등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고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 저 또한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쳐보려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사회가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에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 일이고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동맹이 맞는 말이고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하고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문화적 관습 앞에서 제가 도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지켜줄 만한 힘입니다. 남자친구가 순탄하기만 한 삶을 살아와서 정신력을 단련시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남자친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도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용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스펙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번 방송 때 저희가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고, 그리고 처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스펙을 비교했을 때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남편을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러한 세속적 가치보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장점을 스스로가 더 중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김태형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존경심이라는 단어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서서히 버릴 수 있는 습관 같은 것이지만 존경심이 들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바쁘고 힘들어서 도피처로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주변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계기로 관점을 조금 바꿔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남자친구를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관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것이 대견하다. 그리고 세속적 기준 때문에 연애를 꺼리는 것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김태형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히 좋은 방송에 정말 감사드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겪은 한국과 직장 문화에 대해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후기가 왔습니다. 네, 그 추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지난 방송 때 이 답변이 있었으면 좀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들 때는 일단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너무나 나쁜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내가 상태가 계속 나빠질 것 같을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게 좀 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한국에 있으면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일단 밖에 좀 나가는 것도 좀 그렇게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민 카페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젊은이들 사이에. 네, 그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 거는. 공유하고 어느 나라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이제 모으고 그래서 가장 같이 가려고요? 같이는 안 가더라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속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인기 있는 나라들이 저쪽 북구 유럽이 제일 인기가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이제 인류대학 나온 분들 그리고 좋은 직업 가진 분들도 용접권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가려고. 거기서 취직 뭐 이렇게 뭐 오히려 기술직 취직이 잘 된다 예.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게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뭐 이민을 장려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힘들 때는 잠깐 떠나서 좀 자기를 추스리는 네. 힘을 되찾는 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피를 간혹하거나 이런 것도 자기를 회복시켜서 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에서 해야지 이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쪽에서 도피를 하면 더 곤란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실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여를 못하는 것과 힘이 없다고 생각돼서 현실 자체에 관심을 끄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에 관심이 없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 자체에 관심을 끈다는 것은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피가 습관이 되면 점점점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계속 보고 알면서 내가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해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근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보면 다 알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도피하는 것도 알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잠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힘을 추스리는 거하고 아예 현실에서 관심을 다 버리고 그냥 내 가족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이렇게 질문해서 쭉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일단은 가족 관계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편 중에서는 상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정말 것 무난해요. 같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니까 좀 비교적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또 사회생활을 좀 그동안 잘 해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약간 걱정되는 것이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비춰볼 때 사회 불안을 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걱정하시고 뭐 일이 잘 못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시고 뭘 성취하면 그 성취감을 충분히 즐기기보다는 그 다음 걸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약간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징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아주 씩씩하게 나름 열심히 해오신 거에 비하면은 이 세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무력감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연관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분석도 좀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받았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한테. 네. 근데 특징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기억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딱 잡고 있었던 기억. 네. 그 다음에 직접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 주던 기억.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사랑받았던 기억은 그런 것만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 방에서 어머님이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었던 기억. 네, 읽어드릴까요? 예. 국민학생 때 우연히 방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는데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저의 옹알이를 듣고 좋아하시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듣고 이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 운동회나 평소에는 직장 때문에 제가 다니던 학교 행사에 잘 오시지 않던 어머니가 오셔서 제 담임 선생님과 대화하며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어머니가 직장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도 저와 제 동생이 잘 자라줘서 너무 기뻐서 오셨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이잖아요, 다. 네, 그렇네요. 그죠? 네. 선생님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것만 쓰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에 딱 이거를 썼다는 것은 어머님이 사랑해 주셨던 패턴이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이 많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의 심리 상태로 봤을 때 조금 과도하다 싶은 이 사회 불안의 원인 이런 걸 한번 찾아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더 남자친구에 대해서 용감한 남자, 나를 지켜줄 남자 이런 거에 더 집착하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듣고 고민되시는 게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매운맛 고민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반갑게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직접 앞에 이제 나와주셨네요. 방송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네, 저희 방송을 기꺼이 살려주시겠다며 오신 분인데요.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된 여자입니다. 상담 메일을 보낸 이유는 제가 어린아이처럼 분리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꽤나 지장을 줄 만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는 분리불안은 엄마와 떨어지거나 집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엄마와 떨어지는 쪽에 훨씬 불안함을 자주 그리고 심하게 느끼는데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분리불안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담 메일을 보낼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다니면서 불안이 더욱 심해졌고 결국 1학기만을 마치고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방학 동안에는 2학기를 잘 버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느닷없이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방학 동안 15kg 가까이 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얼마 전부터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집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보자고 생각하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여러 번 채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늘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불안함이 더 심해집니다. 가끔은 꿈도 꾸곤 합니다. 제가 학원에 가거나 잠깐 외출을 한 사이 전쟁이 나거나 해서 엄마를 영영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또 며칠 동안 많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추측해보자면 첫째로는 기본적인 저의 성향이나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빠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동생과 저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와의 스킨십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늘 엄마가 먼저 다가가 만져주고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해달라는 것, 사달라는 것 모두 부족함 없이 받아왔고 지원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 얼마 전에는 엄마를 사랑하고 애정받고 싶고 이런 이유들로 분리불안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엄마가 저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께서 별거를 하신 상태로 엄마와 남동생과 1년째 셋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동네 아빠 없는 가족이라고 무시하는 이웃들, 그리고 위협하는 이웃들, 경제적인 문제, 아빠와의 관계, 친구들에게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 등이 1년 동안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동생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힘들 테니까 엄마와 동생처럼 일을 하고 싶고 집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점점 더 숨고 싶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동생도 이제 저를 한심하고 짐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려면 경제적인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분리불안부터 극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작은 시도부터 해야 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점점 더 불안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늘 우울감은 있었지만 요즘은 자꾸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게으른 것도 많고 부족함 없이 잘한 것도 많지만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 마음의 나약함은 꽤나 심한 것 같습니다. 집에 콕 박혀 지내고 껌딱지처럼 엄마를 쫓아다니고 사회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20대 초중반에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은 저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참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좋으니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드릴고요. 일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요. 네, 저 많이 고민돼서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네. 네. 뭐 별명은 어떻게 하실까요? 키위로 할게요. 아, 키위. 왜죠? 좋아하세요? 먹고 왔어요. 아, 키위. 우리 너무 근데 별명을 너무 다들 발로 지어요.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 김씨였죠, 김씨. 김씨분 때는 저 없었는데, 네, 키위님과 함께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검색했어요. 검색? 네, 이제 심리 상담, 팟캐스트 관련 검색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듣다가 한번 사연 보내봐야겠다 해서. 검색하면 뭐라고 뜨나요? 검색 안 해봐가지고. 좀 해보세요. 검색하면 어떻게 뜨죠? 그냥 뭐 여러 가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팟캐스트들이. 이거밖에 없진 않죠. 다른 것도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들어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게 이거였군요. 네. 저희 일부 방송에도 말했지만 저희 방송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아주 그냥 답정너 스타일로. 참 저희 방송이 좋은 방송이에요.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방송에 여지껏 나왔던 사연들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여지껏은 다 부모님과 싫어가지고 떨어지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되게 새로운 사연이 돼버렸는데, 네, 상담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친구들 살아오면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많다는 게 어떤 건지 무난하게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네, 친구도 있었어요. 네. 현재도 어떻게 친구들이 네. 좀 있고요. 네. 친구들하고 관계는 좋은 편이에요? 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불안한가요? 어머님이랑 떨어져 있으면?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좀 친구들하고 네. 있어도. 네. 자,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네.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어떤 분이시라고? 보통 다른 집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그런 분. 예전부터 네네. 경제 생활을 그럼 맡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그러니까 맞벌이는 하셨는데요. 네. 뭐 물론 수입도 아버지가 훨씬 많으셨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어머니가 혼자. 그것도 어머니가 원하셨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잘 아버지가 아주- 집안에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기보다
아버지도 저처럼 약간 엄마한테 의지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요. 네. 엄마가 워낙 네. 잘하셔서? 네네. 그럼 어머니가 약간 그 뭘까요? 센 어머니. 네네네네네. 네. 아버지도 그럼 부부싸움 어머니한테 밀리시겠네 좀. 그렇죠. 아버지가 좀 약한 편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가 무섭다 그러기도 하셨고. 네네. 근데 약한데 그 따님한테는 무섭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신 적은 없는데,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네, 아빠의 그런 표정 같은 거, 조금 약간 화나시거나 그랬을 때 약간 냉정하게 딱 굳으시는 표정 같은 게 되게 너무 무섭고, 네, 그래서. 폭력이나 폭언 이런 건 거의 없지만, 네, 아예 그런 거는 전혀. 근데 무서웠다 아버지가. 네네. 아버지가 좀 냉정하셨. 그러니까 냉정보다 저는 약간 아버지를 볼 때마다 조금 감정이 좀 결여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실 때 아빠가 저 감정이 진짜 우러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나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그걸 그러니까 배워서 하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아버님의 공감 능력 같은 게 네, 거의 좀 네.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싸우신 경우도 있었던가요? 그럼? 아버님의 그런 공감 능력 결여라든가 감정 능력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없으시고 너무 이제 어머니한테 약간 매달 의지하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힘이 붙이셔서 그것에 대해서 몇 번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고 그냥 혼자 아예 딱 가장의 역할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드셔서 결국 별거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아버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런 경제 활동도 제가 거의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 직장이 1년 이상을 잘 다니지 못하셨다고 그리고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집에 오셔서 막 그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직장을 결국 그만두시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집에 계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막 알아보시고 부탁하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직장을 구해주셨어요. 네, 괜찮은 직장 네. 구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는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계시는 상태. 아버님 사회생활 잘 못하시죠? 네, 친구들도 별로 없죠? 네. 아버지가 좀 잔인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혹시? 좀 섬찟하다, 잔인하다 이런 느낌 받았을 때 있어요? 네. 아버지 진짜 무서우신 것 같아요. 무섭다는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시네. 어릴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 사례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좀 무섭게 느껴졌던 사례. 차를 타고 교회에 네. 일요일마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다툼이 되게 잦으셨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주 다투셨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화가 나시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속력을 높이시면서 아버지 운전하시면서? 네네 핸들을 막 같이 그냥 다 죽어버리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도 너무 놀라셔갖고 막 소리 지르고 핸들을 막 잡으시고 그래서 그때 저는 약간 패닉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한번 폭발했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들을 좀 하셨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아버님이 어떻게 좀 도덕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버님이 도덕적이다 아니면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사회규범이나 규칙 같은 거를 잘 지키시는 편인지 아니면 남들이 안 보면 잘 안 지키는 편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면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줏대 그런 게 좀 약간 없으신 우유부단하신 거죠, 그러면. 아버님의 지적 능력에는 하자가 없죠. 네. 똑똑하신가요, 제법? 이제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네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 가장 많은 이유는 그건가요? 그럼 아버님의 그런 면 때문에 싸운 건가요? 의존적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네네. 좋지 않고 이런 거가 가장 많은 다툼의 원인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싸울 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 번씩 확 폭발을 할 때 어머니는 더 아빠보다 더 더 강하게. 강하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싸움의 끝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력을 쓴 적은? 아니요. 그런 없고. 건 전혀. 없고. 예, 그런 건 없고. 어머니가 더 강하게 나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술어들어요? 아니면 더 싸워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싸우다가 소리 지르다가? 네. 하여튼 뭐 기물파손이나 이런 건 없지만 네, 네.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막 기물 파손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도 어머니가 더 세게 한 번 딱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안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별거를 한 것은 누구의 의지가 더 큰가요? 어머니의 어머니 의지.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못 살겠다는 이유도 주된 이유는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 같은 거는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가장 역할은 그냥 아예 너무나 몇십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께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말하면 삐지는 거죠. 삐지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왜 삐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가 진짜 막 길게는 뭐 6개월 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별거를 하시게 된 계기는 이번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삐지셨는데 그렇게를 2년을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2년 동안. 같이 사는데요? 네. 같이 있는데? 2년 동안. 별것도 아닌 이유로 네. 그랬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네. 대박인데? 아마 너희 아빠랑 사는 동안 말을 하고 지낸 기간보다 안 하고 지낸 기간이 더 많았을 거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삐지지 않아도 평상시에 말 별로 없으시죠? 삐지지 않았을 때 말이 많아요? 불평. 회사 불평. 욕 같은 거, 투덜대는 거. 네.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기억 없다 그러셨는데 뭐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없는가 보죠? 아니면 딸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는 좀 그래도 저한테는 더 약간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받고 있구나. 저 아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 같다. 진심이 아니다. 네. 남들이 볼 때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네.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네,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말로 하는 거는 뭐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반면에 어머님은 어때요?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책임감 그냥.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럼 어머님한테도. 저 꿈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분리불안을 느끼는 꿈이죠. 전형적인 거죠. 어머님하고 헤어져서 네네네. 전쟁에 나와서 못 만나는 꿈 이런 건데요. 자, 그때 꿈속에서 어머니가 헤어져가지고 못 만날 때의 느낌, 감정은 어떤 걸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죽어야겠다. 아, 너무 힘들다. 죽어야 되겠다. 무서웠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없을 때? 네. 무섭다. 어떤 무서움인가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거나 뭐 해칠 수도 있다라는 무서움인가요? 아니면 슬픔인가요? 나 혼자 남기 때문에. 슬픔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네네. 오히려 슬픔, 너무나 네. 고통스러운 나 혼자 남았다 이제 이 세상에. 네. 자, 그 꿈에 혹시 아버지도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안 보입니까? 네, 뭐 등장은 하시는데 비중이 그렇게. 아버지는 등장하면 무슨 배역을 하시던가요? 배역은 없고 그냥 있어요? 있으나 배경이에요. 있으나 진짜. 배경이에요. 스토리에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꿈을 자주 꾸셨어요? 이런 류의 꿈? 분리불안 느끼는 꿈? 한 4-5번? 네. 꾸셨다. 네. 네. 그 외에도 좀 반복적으로 꿨던 꿈이 있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이 꿈을 제일 많이 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좀 차별을 하셨잖아요. 남동생과. 그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그런 환경에서 잘하셨거든요. 어, 예, 외할머니께 그렇게 차별당하면서 잘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어머님이 차별을 당했으면 딸을 더 이뻐해야 될 텐데. 근데 원래 뭐 어디서 봤는데 그렇다고들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어머님이 그래서 남자라서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남동생을? 남자라서인지 아니면 막내라서인지. 네. 모르겠고. 아니면은 혹시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나는 아들을 더 네, 그것도 있는 것 아버지 같아요. 미우니까 네. 그것도 좀 있어요. 네. 네,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이 어머니한테 어릴 때 자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지겹도록 했다 그랬어요. 네. 왜 남동생과 차별하냐? 왜 나만 미워하냐? 이렇게. 근데 그때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그런 항의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네. 차별 안 했다. 네. 어. 그럼 오히려 어.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듣는 것도 지겹다 그런 얘기. 네. 네. 그렇게 아니 어쩌다 거실에 앉아 TV를 볼 때 서로 손끝이나 발끝이 살짝 닿기라도 하면 엄마는 금방 몸을 돌렸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럴 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낯선 동네에 이제 이사 왔잖아요. 아버지랑 네네네. 배구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동생이 저보다 더 많이 힘들 테니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왜 본인보다 어머니와 동생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셨죠? 경제적인 부분도 둘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고 네.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주로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이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계속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네, 힘들겠다, 고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동생이 이제 저를 한심하고 짐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엄마와 동생이 본인을 배가 불러서 일도 안 하고 마음의 나약함을 방패 삼아 게으름 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어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까? 직접 두 사람이? 그건 아니죠. 추측. 그 어머니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약간 비슷해요, 성격이나. 저랑은 완전 반대죠. 전 좀 내향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네. 약간 저 사회불안 그런 것도 좀 심해서 근데 동생이나 엄마는 그런 게 거의 없고 되게 약간 자신감 있고
네,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크게 문제 없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해를 못 하겠죠. 이해 못 하는 건 네,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제 느낌이 이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네.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동생은 밀착돼 있어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네. 그 동생은 어때요? 착한가요? 네. 착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머니가 혹시 그 키위 씨를 혹시 비판하거나 뭐라고 할 때, 나무랄 때 동생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중립을 네. 지켜요. 네. 예. 자, 일단 질문하고 싶은 거는 대략 됐고 중간에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을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일단 분리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좀 스스로 분석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저희 성향과 성격 때문이다라고 이제. 근데 어때요? 이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그죠? 저도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요. 저희 진짜 낯가려요. 진짜요, 진짜. 진짜예요. 아무도 안 믿어. 분리불안 있어요? 아니 없어요. 분리불안은 이거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예민한 이런 거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성격하고는 성향이나.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분리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애착이 형성이 안 됐을 때잖아요. 심리학적인 통속적인 이론에 봤을 때 일반적 이론에 비춰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불안은 성격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감정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감정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하고, 약간 수동공격적이라 그럴까. 대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안 해버리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나쁜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아버지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버지와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됐단 말이죠. 아버지와 사실 이성 부모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에 대해서 더욱 집착하게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뭐 충족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어때? 동생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아니요. 아니죠. 동생도 어머니 쪽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 상대적으로 집착하게 됐다. 이게 분리불안하고 연결이 되란 말이죠. 어머니하고 애착도 형성이 안 됐어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애착이 형성이 아버지하고는 안 됐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머니한테 집착을 하면서 애착이 잘 형성됐으면 분리불안이 이렇게 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때 어머니하고 애착은 형성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그것도 안 네. 되죠. 그냥 그거예요. 거기서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기했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일찌감치. 이 아버지는 안 되겠다. 어머니한테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도 애착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분리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애착이 형성이 잘 돼야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분리불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원숭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엄마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가 왔을 때 다 이뻐해주고 막 해주면 이 새끼 원숭이가 멀리 나가요. 그걸 믿고. 그러다 무서워지면 또 엄마한테 와요. 그게 엄마가 또 이뻐해주면 또 멀리 나가서 돌아오고 이 거리가 넓어져요. 근데 엄마가 왔을 때 냉담하면 못 나가죠. 무서워서 멀리 못 가죠. 분리를 못 해요. 자, 그러면 본인이 키위씨가 살다가 힘든 일들 많이 겪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울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땠어요? 근데 또 그럴 때 뭐 냉정하게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셨고 그냥 네. 제가 뭐 말하는 것 잘 들어주시고 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거.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졌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릴 때 이제 분리불안이 생긴 것이 완화가 안 되고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머니가 밖에서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울 때 왔을 때 계속 그렇게 잘해줬다면 심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심해졌다는 건데 뭐가 이제 좀 궁금하냐면 저는 어릴 때 유치원 가기 싫었죠. 네. 그래서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희한하게도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잘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가기 싫었는데 왜 말을 못했냐. 잘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왜 말 못했는지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만약에 그러면 또 생각을 바꿔서 그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기 싫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동생 기억은 안 나는데 동생은 꽤 자주 안 갔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뭐 동생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래 이러면은 그래 그럼 가지 말고 집에서 놀자 이렇게 하셨대요 자주.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주지 그랬을 것 않았을까.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면은 말을 못한 건 좀 특이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말해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한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미리 본인이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받아들여는 주겠지만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죠. 받아들여 주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그 유치원 다닐 때 그 시기 때부터 네. 이제 뭐 집에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네. 이제 뭐 아빠가 출근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별로 이제 아빠가 알아서 별로 그렇게 몰라도 되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저하고 동생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뭐 나중에 이제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셔도 이런 거 얘기 뭐 있었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생은 그런 말을 몇 번씩이나 들어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말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가서 말하고 막 이랬는데 네.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한번 하면 네. 절대 말을 안 했대요. 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잘 해야 되고 조금 어른스럽게 해야 되는 그래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빠한테 그 말을 동생이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잘 기억 안 네. 나시고. 네. 왜 어른스럽게 행동을 했는지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동생은 그렇게 해도 사랑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서 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말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허락은 해주실지언정 어머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시지 않을 거란 걸 짐작했던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알아서 착한 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말을 못했고요. 그 관계가 어때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까? 조금씩 더. 지금도 그 이후로도 표현을 잘 못했던가요? 어머님한테 속 얘기를. 2009년쯤인가 제가 그 대학교 이제 들어왔다가 네. 다시 학교로 못 가게 됐을 때 그때 그때도 약간 이제 제가 막 휴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도 또 약간 한계 다 다르신 거죠. 왜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좀 괜찮기를 바랬는데 또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셔서 휴학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은 휴학을 하고 약간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잠깐 받았었어요. 가서 근데 그때 그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상담 도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동생하고 저를 차별했다는 걸 인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러니까 차별 당한다고 제가 생각은 했지만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 혼자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엄마는 나를 차별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약간 듣고 나니까 좀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는데 이제 그래도 약간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엎드려서 절 맡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잠깐 한 1, 2년 그렇게 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오랫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습관처럼 다시. 그 차별에 대해서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냥 그 상담 선생님이 하시니까 인정하신 그렇죠. 것 네. 뿐이지. 그 패턴을 보니까 어머니가 웬만한 거 잘 들어주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에 안 가겠다는 것도 허락해 주셨을 것, 또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실권은 안 들어주시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 어머님이 그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별에 대해서 하소연했을 때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정작 본인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했을 때는 안 받아들여 주죠. 그 경험이 이 차별권 말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휴학권도 비슷한 네.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잘한 거 들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걸 들어줘야지. 그걸 안 들어주면 어머님한테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키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들어주면 뭐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 텐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도 있으실 테고, 그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사랑해준다는 확신이 어릴 때부터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못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하고 떨어졌을 때의 느낌을 제가 아까 물어본 꿈에서 느낌을, 그때의 느낌이 사실은 슬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하고 떨어져서 위험하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어머님과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난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라도 이것조차 상실했을 때 그 슬픔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큰 문제는 현재까지도 그것이 본인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릴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큽니다. 아이들한테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문제제기 못하고 있죠, 지금. 항의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이걸 못 해봤죠. 어릴 때 차별한 거에 대해서 따진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엔 어때요? 말해요. 종종 말해요. 종종 말해요? 네. 예. 어떤 거를 말해봤어요? 어머님한테? 불만 같은 거? 그러니까 TV나 뭐 보거나 이럴 때 막 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차별하는 그런 걸 보면은 막 엄마도 똑같다고 그러고. 그럼 그때 어머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맞으니까 오히려 더 약간 반대로 말하시는 느낌? 예, 본인이 찔리니까? 네네 그런 정말 아니라고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도 이제는 좀 안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모를 수 없겠죠. 자기가 한 일을.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탁탁 할 때. 엄마도 저랬어. 뭐, 이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그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갑자기 화가 올라와요? 네. 아주 빠른 시간에 그냥 확 화가 나요. 분노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약간 가라앉은 다음에 또 어떤 감정이 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슬퍼지죠. 슬퍼지고. 네. 어쨌든 또 상처를 주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런 계기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말고 본인이 정말 이런 건 문제가 있어. 엄마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사과를 요구해 보신 적은 없을 테고 네, 그러니까 네.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하자. 이런 거 참 나는 슬프고 힘들다. 엄마가 이래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시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대화를. 네, 예전에는 네, 했었는데 차별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별것 아닌 것들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런 얘기 했을 때가 나이가 어릴 때 얘기한 거는 아니라 그랬다 그러셨고 네. 좀 커서 얘기했을 때 네네네. 20대 넘어서. 20대 넘어서 네. 그때도 역시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상담 선생님 앞에서만 인정하고 네. 그죠? 딸 앞에서 인정 안 하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차별을 했다는 얘기를 쭉 쓰셨잖아요. 그리고 부연이 들어가요. 이렇게 쓰다 보니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뭐 쭉 해서 잘 해주셨다 저한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쭉 썼는데 이거는 사족인데요. 사실은 안 붙이고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차별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뭐 불안해졌어요. 또 뭐가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차별 부분만 빼고는 다 괜찮고 너무 예, 좋은 엄마시니까. 좀 좋은 엄마시니까. 차별했으면 좋은 엄마는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셨네요. 정말 중요한 거죠. 평등하게 사랑을 줬어야죠. 차별했으면 아무리 많은 걸 딴 걸 잘해줬어도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딸한테. 그러니까 좋은 엄마라고 나쁜 엄마 맞아요. 여기 나쁜 엄마처럼 느껴지는데 나쁜 엄마예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본인한테는 적어도. 근데 이제 왜 이걸 못하냐 하면 비판을 하면 엄마가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패턴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어머니를 계속 비판할 수도 없어요. 왜? 본인한테 지금 유일한 끈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느껴지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묵혀놨다가. 그걸 평상시에 터뜨리지 못하니까 확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엔 다시 이제 그렇지만 좋은 분이에요. 라든가 그것 빼고 다 잘해주셨어라든가 그 붙어야 될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해결이 안 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처음에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걸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도 사실은 이것도 미지수예요.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어때요? 본인이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하고 이제라도 과거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치유되는데 도움을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리고 시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본인들이 30 다 돼가잖아. 네. 이제는 안 하면은 본인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자, 나 지금 가족들한테도 본인이 자꾸 이렇게 뭘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가족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족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려면 경제적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분리불안부터 극복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면 어때요? 맞는 순서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분리불안 때문에 못 버니까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불안을 치료한 다음에 돈을 벌 수 있으면 버는 거예요?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희휘 씨의 딸이라고 그러거나 희휘 씨의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너 분리불안 고쳐야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너 일단 살아야 되니까 분리불안부터 고쳐. 돈은 그 다음이야 라고 얘기하실래요?
후자겠죠, 그죠?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가족들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키스가 지금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분리불안 치료해야 되는데 그거 걱정 이전에 돈 벌어서 빨리 가족들한테 보탬 줄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심한 이 상태에서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몇 개월 전부터는 막 방금 들은 거, 본 거, 생각난 것도 까먹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막 만나기 싫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걸 방치해 두니까 해결이 안 돼서 빨리 우울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때가 됐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해 볼 거는 어머님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실패해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장면 보고 한 번씩 분노가 치솟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서 그 분노를 표현도 하시고 슬픔도 표현하시고 어머님 반응이 안 좋더라도 좀 해볼 가능성이 1말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은 어때요? 누나를 좀 이해하고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약간 어머니가 저를 네. 그러니까 제가 사회 불안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제 아무래도 동생은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있고 저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네. 어머니는 어쨌든 동생을 더 사랑해준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죠. 네. 누나한테 죄책감 같은 거 갖고 있을까요? 약간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럼 동생하고도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착한 동생이면 네. 오히려 동생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편애받은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는데 동생은 여기서 차별받고 있어요. 그거 편해요? 안 편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삐뚤어지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될 경우에는 거의 다 죄책감이 있어요. 이 방송을 우리 가족은 보지 않겠지만 저도 할아버지가 상당히 저를 편애하셨어요. 제 동생에 대해서. 제가 동생한테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쁜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언니 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희 언니 죄책감이 없거든요. 없어요. 삐뚤어진 거예요. 네, 삐뚤어졌어. 이미. 맞아. 우리 큰 오빠도 부채감이 있어요. 작은 오빠는. 아, 있어요? 그 삐뚤어짐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러니 거고.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 더 불쌍한 거죠. 상태가 더 나빠진 거니까 사실은 그 편애를 받아서. 네, 저희 언니는 미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망쳐요. 네. 편애를 받은, 그러니까 차별받은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편애받은 사람도 사실 망가져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 동생과도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누가 더 수용적일까를 생각해 본 다음에 우선권을 동생이 더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면 동생한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더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먼저 해볼 수도 있겠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힘든 거, 이 상황인 거. 그걸 이해 안 하고 못 받아준다면 뭐 답이 없는 거고요. 근데 감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본인이 이제 하면 될 것 같은 감이 있다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넘기시겠지만 본인이 정색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걸 요구하면 아마도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빠져야 돼, 슬픔이. 슬픔이 충분히 빠져야 이제 어머님한테 사랑받으려는 그 유아적 희망, 유아적 소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딴 사람들하고 이제 사랑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슬픔 때문에 어머니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의 슬픔을,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어머님도 바라는 바가 아닐 테고, 본인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머님이 정말 협조적이다 그러면은 뭐 상담을 받으셔도 좋겠고 어머님이 그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본인이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 상태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치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한 게 예. 궁금한 게 있어. 예, 예. 아니 어머니가 얘기하면 이해해 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동안은 왜 말을 그러면 안 하신 건지 그게 좀 의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튕겨내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러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고 거절을 너무 당해서 겁이 나서 못 하잖아요. 이게 네. 오랫동안 쌓여서 패턴화되면 못 해요. 쉽게. 아, 근데 확신은 지금 있으나 용기가. 확신이 아니라 그런 감이 약간 있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하는데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확신이 들고 그때 판단했을 때 될 것 같으면 시도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게 상당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 익숙해지면 이 관계를 깨는 게 참 힘들어요.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이 관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익숙해지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오랜 세월의 이 패턴이 있잖아요. 이 패턴에서 본인이 다른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고 상담 속에서 그런 어떤 도움의 조언이 있으면 좀 용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해보면 그게 관계를 서서히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너무 명백해요. 사실은 이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자리는 너무 나쁘고 정말 나빠요. 전 처음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질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심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데 근사치에 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자리가 안 좋아요. 아버지 자리가. 그러니까 사회불안 거기서도 왔겠죠. 아버지 자리 나쁜 거. 근데 어머니도 잘해줬으면 사실 상쇄가 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또 차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증오할 수도 없어요. 그 어머니를. 왜 그 어머니를 증오해서 어머니가 사이가 나빠지면 본인은 세상에 혼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에서 조금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속에서 변화를 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되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 거기서 막히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 다음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돈 벌 생각 하지 마세요. 경제활동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그걸 원한다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일단은 본인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남동생이 아까 어머니가 본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남동생은 얘기를 안 하고 중립적인 행동하셨다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어요? 많으셨어요. 왜 물어봤습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가 차별하는 거 빼곤 좋은 분이세요. 남동생한테 섭섭한 거 많지만 얘는 좋은 애예요. 라고 자기 가족을 자꾸 방어하는 게 내가 가족에게 갖고 있는 환상이나 우리 가족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틀을 혹시 깨고 싶지 않은 거는 좀 아닌지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거면 조금은 심리적으로 이게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 그쪽보다는 걱정이죠. 그 사람들을 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떨어지면 외톨이가 되니까. 이 가족이 깨지는 것보다 내가 떨어질까봐가 지금 더 두려운 그렇죠. 상태인 거죠. 어머니하고 동생은 밀착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림받는 건 항상 키위 씨지 두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동생이 그 중립을 지킨 건 어쩔 수 없었겠죠. 어릴 때는. 왜냐하면 어머님이 권력자 아니에요. 그 어릴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권력에 예민합니다. 가족 내 권력 구조에. 누가 권력자인 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권력자한테 잘 보이고 권력자한테 밀착되게 돼 있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남동생 입장에서도 어머님이 기휘 씨를 공격하거나 혼낼 때 끼어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생도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개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부모한테 개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덤빌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 정말 사랑받았어. 그래서 제가 덤벼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난 버림받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덤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없으면 못 덤벼요. 어느 순간에는 항복하죠. 버림받을 공포가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남동생도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동생도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만 좋은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동생도 많이 털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사실 자기도 누나가 참여당하는 거 보면서 옆에 지켜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털어놓고 또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혹시 얘기하면서 뭐 새로 깨달았거나 아, 이 부분 좀 몰랐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난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동생도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없었을 거다. 네, 저는 동생은 되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고 네, 별로 크게 문제될 거 없이 그냥 잘 컸기 때문에 동생은 저렇게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근데 안쓰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지금 아유 되게 안쓰러워하는 것 같길래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하여튼 본인이에요. 네. 가족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더 슬프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제일 힘들고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자기예요 항상. 저는 들으면서 제일 슬펐던 말이 진짜 막 제가 옆에서 같이 울컥거리고 있었는데 남동생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말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막 너무 안타까운 말인데 사랑해주지 않는 엄마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속상한 사연인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이겨낸 사례를 못 봤어. 잘 이겨낸 사례였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응원하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뭐 소감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조금 떨리고 좀 무서웠거든요. 오기 전에 또 약간 항상 어디 가게 되면 좀 무섭고 그래서 그랬는데 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많이 힘이 됐어요. 네. 제 방송하면서 맨날 느끼는 거지만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나는 반드시 살 거야라는 그 용기인데 저라면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상담소에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은 반은 치유되고 온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치유 동기가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서 나을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아까 조언 드렸던 걸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사연을 주시든 출연하셔든 이거 2번 출연 안 되고 그런 규정 없잖아요. 네, 없죠. 네, 없으니까 계속 그 후속 작업을 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윤택님? 저요? 저는 지금 여기 명언처럼 적어놨는데 네. 사랑받는 사람이 개길 수 있다. 아니 본인이 느낀 거 말고 아니 그래서 좀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저는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하나 뭐 얻어가는 건 많으시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게 남동생이 같이 상처를 받았다는 게 새로 느끼셨다고 하니까 완전 든든한 그래도 어쩌면 우군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와 남동생이 지금 똘똘 뭉쳐서 혼자 좀 떨어져 있다는 기분을 지금까지 받았다면 돌아가셔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동생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의 상처를 좀 보다듬고
둘이 같이 엄마를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부 방송 이제 마감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cchngnami@gmail.com 그리고 혹은 네이버 카페 주거 있죠?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스북 페이지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연명하고 있는데 행복하면 안 되죠? 사연이 많이 오면. 네, 연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키위님의 신청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하겠습니다. 미소천사. 왜. 지금 생각났죠, 그냥. 네. 좋아요. 미소천사. 성시경의 미소천사를 들려드리면서 시즌2 3회 2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